1144년 어느 겨울밤 고려 궁궐에서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젊은 문신 김돈중이 촛불로 무신 정중부의 수염을 태워버린 것이죠. 그 순간 정중부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26년 후 고려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쿠데타로 이어지게 되죠. 오늘은 수염 하나로 시작된 복수가 어떻게 100년간 이어진 무신 정권의 문을 열었는지 정중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중부는 황해도 해주 출신으로 태어났죠. 그런데 정중부는 키가 7척 즉 172cm에 거기다 얼굴은 백옥처럼 하얗고 수염이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눈동자는 네모졌고 이마가 넓었다고 하니 무신으로서 굉장히 위풍당당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죠. 거기다가 정중부가 군인이 된 계기도 바로 이 외모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해주에서 살던 어느 날 그의 이름이 군적에 올라 수도 개경으로 보내진 것이죠. 이때 재상 최홍제가 군사들을 선발하다가 정중부의 풍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사람은 범상치 않다고 말하며 왕을 호위하는 공학금군에 편입시켰습니다. 그렇게 군인이 된 정중부의 출세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인종과 의종 두 임금 모두 정중부를 특별히 아꼈고 그렇게 그는 무신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인 상장군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무신에게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당시 2품 이상의 재상직은 모두 문신들만 독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에서 무신이 오를 수 있는 최고 지위는 정삼품인 상장군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1144년 12월 마지막 날 궁궐에서는 귀신을 쫓는 날의 행사가 열렸죠. 왕을 비롯해 많은 신하들도 행사에 참여하는 와중에 이때 놀라운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젊은 문신 김돈중이 촛불을 정중부의 수염에 가져다 댔고 순식간에 수염이 타버린 것이죠. 이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정중부는 그 자리에서 김돈중을 붙잡고 주먹질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더 커졌는데 김돈중의 아버지가 바로 그 유명한 김부식이었기 때문이죠. 김부식은 아들이 정중부에게 맞았다는 소식을 듣고 노발대발하며 정중부를 잡아와 똑같이 매질해달라고 왕에게 요청했습니다. 평소 정중부를 아꼈던 인종은 어쩔 수 없이 김부식의 요청을 허락했지만 정중부가 몰래 피할 수 있게 도와줬죠. 그러나 정중부의 마음속에는 문신들에 대한 깊은 원한이 뿌리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다는 것인데요. 문신들은 무신들을 얕잡아보고 업신여겼으며 같은 지위여도 무신들의 월급이 더 적었고 심지어 문신들이 군인들의 월급을 가로채기도 했죠. 그러다 인종이 세상을 떠나고 의종이 왕이 되었는데 문제는 의종이 나란 일에는 관심이 없고 하루 종일 놀기만 좋아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의종은 문신들과 함께 경치 좋은 곳으로 나들이를 다니며 시를 짓고 술을 마시며 놀기만 했죠. 이때 무신들은 추우나 더우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왕과 문신들을 따라다니며 호위만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1170년 4월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때 의종이 화평제로 행차했는데 그곳에서도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이방과 이고가 정중부를 찾아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언제까지 저들을 따라다니며 호위해야 하냐. 문신들은 의기양양하게 취하도록 마시고 배불리 먹는데 우리는 굶주리고 피곤해 지쳐 쓰러질 지경이라고 화를 내며 길길이 날뛰었죠. 그러자 정중부는 결국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기고만장한 문신들을 없애고 무신들의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이죠. 1170년 8월 30일 의종은 또다시 보현원이라는 절로 놀러 나섰습니다. 이때 정중부는 이이방, 이고와 함께 거사를 준비했죠. 그런데 의종도 무신들의 불만을 알고 있었는지 오문이라는 곳에서 갑자기 행차를 멈추더니 그곳에서 수박회 시합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왕은 지친 군사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상을 내리려 했던 것이죠. 바로 이때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마는데 나이 많은 대장군 이소홍이 수박회에 참여했다가 젊은 군인에게 지고 물러서자 갑자기 문신 할례가 튀어나와 이소홍의 뺨을 후려쳐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본 왕과 문신들은 박수를 치며 웃음을 터뜨렸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정중부는 할례의 멱살을 잡고 이소홍은 무관이지만 삼품의 벼슬인데 어찌 이런 심한 모욕을 주냐며 소리쳤습니다. 이에 의종이 정중부를 말리며 화해시켰지만 이미 무신들의 마음속에는 반란에 대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해가 뉘엿뉘엿지고 어두워질 무렵 왕 일행이 보현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이방과 이고는 왕의 명령이라고 속여 군사들을 모은 뒤 의종이 보현원 안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히자 문신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왔을 때 문신들을 습격했죠. 여기저기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며 문신들이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이소홍에게 치욕을 준 할례 역시 이고에게 목숨을 잃었죠. 이후 무신들은 군사들을 이끌고 개경 궁궐로 가 문신들을 모조리 도륙했고 정중부의 수염을 태운 김돈중도 가막산으로 황급히 도망쳤지만 결국 잡혀서 동생과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26년 전 정중부의 수염을 태운 그 복수가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죠. 무신정변 이후 정중부는 의종을 폐위시키고 거제도로 유배 보냈습니다. 그리고 의종의 동생인 명종을 새로운 왕으로 옹립했죠. 이후 정중부는 참지정사, 중서실항평장사를 거쳐 문화평장까지 올랐으며 이고 이이방과 함께 벽상공신으로 공신각 위에 초상화가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권력을 잡은 무신들 사이에서도 다툼이 시작되었죠. 먼저 이고가 반란을 일으키려다가 발각되어 제거됐고 채원도 음모를 꾸미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이의방이 정권을 독차지하게 됐지만 1174년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죠. 조이총이 서경에서 무신정권의 반기를 들고 난을 일으키자 이걸 수습하기 위해 이의방이 정신없는 틈을 타 정중부의 아들인 정균과 그의 사주를 받은 승려 종참이 이의방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마침내 정중부가 명실상부한 최고 권력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1174년 12월 정중부는 69세의 나이로 가장 높은 직급인 문화시중에 올랐습니다. 권력을 잡은 정중부는 1175년에 70세가 되어 은퇴할 나이였지만 왕으로부터 궤장을 하사받고 계속 권력을 잡고 있었죠. 하지만 정중부 정권은 여러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1176년에는 공주의 명학소에서 망이 망소이의 난이 일어났고 예산에서는 손청이, 익산에서는 미륵산적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큰 문제는 정중부와 그 일가의 탐욕이었습니다. 정중부는 시중이 되자 자신의 땅을 크게 늘렸고 아들 정균은 옛 태후의 별궁을 자신의 집으로 만들어 거창한 공사를 벌였죠. 거기다가 사위 송유인은 의종이 건설한 수덕궁을 달라고 요구해 자신의 처소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도성 내에 시중 정중부와 그의 아들 정균, 사위 송유인이 권력을 잡고 제멋대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들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라는 방이 붙기도 했죠. 그러던 1178년 11월 73세의 고령이 된 정중부는 시중 자리에서 물러났고 사위 송유인이 뒤를 이어 1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179년 9월 정중부 정권을 일거에 몰락시키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정균은 자신의 권세를 믿고 명종의 공주에게 장가들려고 했는데 이는 다른 무신들과 고위 관료들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돌려놓는 계기가 됐습니다. 바로 이때 26세의 청년 장군 경대승이 거사를 일으켰죠. 경대승은 먼저 정균을 처치하고 정중부의 측근들과 송유인 그리고 그의 아들 마지막으로 정중부까지 모두 제거했습니다. 73세의 정중부는 그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던 것이죠. 그렇게 고려의 모든 권력을 차지했던 정중부가 죽었지만 무신정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었죠. 무신정변 이후 1270년까지 무려 100여 년간 무신정권 시대가 펼쳐진 것입니다. 개판이었던 고려를 무신들이 엎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렸지만 고려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죠. 무신들도 자신들의 배를 채우느라 바빴고 무신들 간의 정권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계속되니 오히려 나라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또한 무신들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병을 많이 거느렸는데 이러기 위해선 더 많은 땅과 곡식이 필요했고 결국 백성들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빼앗고 재물도 빼앗았죠. 농민들은 이들에게 시달리며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고 고향을 떠나 여기저기 떠도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무신정권 시기에 다른 때보다 농민들과 천민들의 반란이 잦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칼로 권력을 차지해 새로운 세상을 열었지만 결국 그들도 고려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혼란과 고통만 가져온 정중부의 이야기였는데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다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네요.